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진리의 대표변호사 최석호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는 형사배상명령 신청, 이게 이제 민사소송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는 민사소송보다 더 빠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점 때문인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은,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유형의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피해자는 그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직접 진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 이러한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고 또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죠. 특히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을 해야 되는 일도 몇 번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결코 간단한 소송 절차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죠. 이렇게 이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게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다 보니까 이제 피해 배상을 받는 예상되는 액수가 굉장히 적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즉 배상을 받는 것을 포기하는 일도 종종 발생을 하죠. 특히 이제 형사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상황에서 정신적인 충격도 클 텐데 또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 된다. 이거는 피해자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제도가 바로 형사배상명령 신청제도입니다. 형사배상명령 신청제도는 물론 약간의 비용은 들어갑니다. 하지만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만 한다면은 별도로 피해자가 재판에 출석하는 일 없이 판결이 선고되는 시점에 이제 법원에서 별도로 가해자는 피해자한테 얼마를 배상해라,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민사소송이나 재판의 단점을 상당히 크게 보완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은 이런 형사배상명령 신청은 모든 사건에 다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배상받을 수 있는 사건의 유형은 한정이 되어 있고 범죄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 이 중에만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실 당연한 게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신청을 해야 나중에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배상명령도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형사배상명령, 이거를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의 유형으로는 상해죄, 상해치사죄, 과실치사상죄, 절도나 강도, 강간, 추행, 사기, 공갈, 배임, 횡령, 이렇게 재산범죄나 추행죄, 아니면은 좀 더 나아가서 통신매체 음란행위죄나 아동청소년법상 성매매나 강요 같은 성범죄 일부에 대해서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적으로는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한 시점, 즉 재판이 시작된 시점부터 최종 공판기일 전까지, 즉 판사가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외적으로 이제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하면은 따로 규정이 되어 있진 않지만은 배상명령은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대부분 형사재판을 거치는 대신에 소년보호 성취가 돼가지고 소년보호 사건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그 가해자가 소년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소년재판 같은 경우에는 형사재판과는 달리 징역형도 없고 벌금형도 없기 때문에 배상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의견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이러한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공판이 진행 중인 법원명, 그리고 사건번호, 신청인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 피고인의 이름 등을 적고 배상을 받고자 하는 대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가지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범죄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 치료비나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다, 이런 내용을 기재하면 될 것이고요. 사기죄나 재산범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해자로 인해서 얼마의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 액수에 대해서 배상을 신청한다 라고 적는 방식이죠. 일단 이 제도는 피해에 대해서 빠르게 배상을 하고자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서류를 좀 더 철저하게 구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류 작성이 조금은 미비하던가 아니면은 정확한 절차를 밟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은 신속히 받을 수 있는 배상도 좀 이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거나 또 심한 경우에는 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사배상명령 제도를 통해서 배상을 받고자 한다면은 사전에 법률 전문가와 좀 상의를 해보고 진행을 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한 다음에 1, 2일 정도 지나고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서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을 검색을 해보면은 본인이 신청한 배상명령 신청이 관련 사건 내용에 초기 사건번호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재판에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판결 이후에 배상명령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배상명령 같은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제 배상명령이 나온 금액을 그 피해자한테 늦게 주더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이제 이런 배상명령 신청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판결로 채권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판결이 나온 날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이것을 청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배상명령까지 받아놓고 가해자가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법원의 절차를 통해서 즉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서 배상받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배상명령 신청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왔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